예쁘게도 피었다. 이것도 인별그램에 올려야지. 아우, 글쎄 팔로우가 또 늘었네. 예쁜 꽃들 사진이 인기가 많네. 어머, 호민 씨. 벌써 사진 봤어요? 예쁘죠? 아이, 막 요즘 뭐 돈 될 만한 거 뭐 없나? 오, 이 저라면 돈 좀 되겠는데? 일단 인별그램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부터 좀 골라볼까? 응? 영자 씨, 저랑 남은 여생을 함께 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머, 호민 씨. 인별그램으로 알게 됐지만 그 순수한 모습에 제가 반했습니다. 제가 남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뭐고? 영자 씨, 호민 씨 왜요? 영자 씨 아닌가요? 이게 사실이에요? 뭔데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은 뭔데요? 누가 봐도 영자 씨가 맞는데.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 근데 호민 씨,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하늘에 맹세 있고 이런 일 없어요. 남편이랑 사별하고 쭉 혼자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건데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 사진은 정체가 뭘까요? 아우,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네. 안 되겠다. 잘못된 정보가 게시됐습니다. 제 사진이랑 내용 내려주세요. 야, 이 드디어 물었네. 에? 이 아줌마가 돈 좀 있는 것 같고 팔로워 수도 많으니까 신상 삭제 조건으로 한 300원 받아야겠지? 게시물 삭제해 줄 테니까 300만 원을 보내라고? 돈을 노렸네요. 영자 씨, 우리 결혼해요. 그래. 좋은 일 앞두고 깔끔하게 해결해야지. 돈을 보낸 후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계정을 바꿔가며 게시물을 다시 올렸고 입금 요구를 무시하면 신상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박제해 더 많은 이들에게 노출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수료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놈한테 보낸 돈도 벌써 2천만 원이나 되고 어떡하지? 영자 씨, 우리 그만합시다. 호민 씨, 갑자기 왜? 인터넷에 있는 영자 씨 이야기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은데 영자 씨는 자꾸 아니라고 하고 저 이제 영자 씨 말을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만납시다. 호민 씨, 저 진짜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호민 씨.
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가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일상에서 참 피해를 당하시고 계십니다. 야, 이게 지금 드라마로 봤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인데 네.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하거든요. 안 한다고 해서 답일까요? 글쎄요. 좀 낫지 않을까요? 지금 어디선가는 사무장님의 정보가 재생산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가치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박배영 변호사님. 자, 지금 일단 이 사건은 SNS로 신상 박제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드라마의 모티브가 올해 3월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주클럽이라는 계정을 통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동물원을 뜻하는 주와 클럽의 합성어인데요. 이 계정 운영자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거나 임신 경험 등이 있는 일반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뒤에 삭제해주겠다며 협박을 한 뒤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된 정보에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어서 언뜻 보면 진짜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실 뭐 저는 주클럽이라고 하니까 뭐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 뭐 같이 가는 엄마들의 모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는 궁금한 게 대체 이런 신상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개인정보, 신상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정 SNS를 통한 제보방에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네. 익명의 사용자 수천 명이 모인 단체 텔레방에 누군가의 이름과 사진을 올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제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들은 업로드된 사람의 신상을 그 사람의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한 후 경쟁하듯 제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정보와 일상을 공유하려는 SNS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입니다. 진짜 마치 하이에나처럼.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이분이 돈을 보내면 삭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보냈잖아요. 뭐 처음에 300만 원, 나중에는 뭐 합계 2천만 원이 됐는데, 근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주클럽 같은 계정은 계정 운영자가 아니면 삭제할 수 없는 이른바 신상 박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정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더구나 개인 SNS에서 획득한 정보에 기반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가미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피해자의 지인들은 실제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오해할 수밖에 없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이러한 사정을 악용해서 계정 운영자에게 돈을 보내면 처음에는 바로 삭제했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계정 폭파 후 새 계정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니 피해자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수시로 계정을 바꿔가며 게시물을 다시 업로드하고 입금 요구를 무시하면 박제 수위는 더 올라갔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 사이 게시물들은 수십만 명에게 노출되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보유하고 있는 신상 정보를 이용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집이나 직장, 심지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겁에 질린 피해자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입금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살인과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 씨처럼 신상 박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천만 원을 지급한 후 오민환 같은 계정 운영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은 쉽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계정에서 삭제할 권한자가 구속되면 신상 박제의 기간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민환의 행동은 디지털 인격 살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 본인이 해명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야, 보통 우리 사람들한테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고 예. 사회적인 생명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 사회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인데, 이게 법적 처벌을 좀 세게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오민환의 행동은 공갈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죄는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죄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인데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오민환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행사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게시한 사진이 일상 사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게시물이라면은 처벌이 더 무거워지겠죠? 예, 맞습니다. 만약 공개된 정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폭로된 내용이 합성된 사진이나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일 경우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네, 사실 뭐 SNS 계정이 뭐 하나라도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요즘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자, 피해 현장에서 보시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의 범죄는 전형적인 조직형, 상습형 범죄의 양상을 띠기에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범죄자 입장에서는 특정 한 명을 조사해서 협박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정보를 수집한 뒤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리는 방식이 수익 구제의 극대화를 위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뒤 특정 키워드, 예를 들어 유흥업소, 특정 지역 등으로 엮인 불특정 다수자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올려 반응이 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범죄의 타깃으로 삼는 것입니다. 네. 보통 보면 그 이벤트 참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우연히 하면서 신상을 조금 넣었었는데 맞아요. 그게 네. 그대로 범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내 정보 클린 서비스 요거를 통해서 안 쓰는 계정이 있으면 탈퇴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가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범죄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예방법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주로 SNS나 커뮤니티에 흩어져 있는 파편화된 정보를 수집해 한 사람의 신상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므로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 요청은 수락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특히 과거에 올린 사진의 속의 배경,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자주 가는 장소에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게시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사실은 뭐 당황해서 돈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협박범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피해자의 당혹감과 수치심입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았을 때 대화로 해결하거나 돈을 보내는 것은 가해자에게 이 방법이 통한다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꾸 없이 모든 증거를 캡처한 뒤에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라는 시선이 범죄를 키웁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해자가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된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일단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는 증거를 수집하고 바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게시물 캡처, URL 주소, 입금 요청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네. 특히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연락처가 있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회에 신고해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실추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민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정 운영자가 어쨌든 붙잡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내 신상 정보는 다 공개가 돼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이미 또 퍼져나가 버렸거든요. 이게 다시 그 피해를 복구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디지털 공간에 한번 유포된 정보는 낙인 효과, 무한 복제라는 특성 때문에 완벽한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특히 게시물에 허위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피해자는 명예실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만약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규모를 알리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여 가해자가 얻은 범죄 수익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정말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섬찟합니다. 그렇죠. 신상 박제 사건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셨거나 앞으로 또 당할 위험이 있는 박영자 씨와 같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이력이 무엇이든 혹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사생활을 무기로 삼아 금전을 갈취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는 명백하고 추악한 범죄입니다. 범죄의 화살을 본인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고립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가해자가 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법과 제도는 이러한 비겁한 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은 이 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